이 해놓은 거 비틀어지거나 좀 이제 교정해줘야 되면은 또 가가지고 막 몸 굽히고 들어가서 막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조금 이제 뭐 골치 아픈 그런 경우도 조금씩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제 대형 동물 케이지를 청소하라고 이제 저 없을 때인데 원장이 이제 보건사 1층에 있는 대형 동물 케이지 2층으로 된 병원이었는데, 케이지를 청소하러 보냈는데 보건사 도망갔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1층으로 내려가더니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대형 동물 케이지는 보통 이제 뭐 리트리버라든지 뭐 진도라든지 이제 큰 병원 동물 같은 거 이제 넣을 때 보통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입원 환자 관리의 주의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을 여닫을 때 뭐라고요? 뛰어내리거나 하지 않도록, 볼트하지 않도록, 그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볼트 하면은 큰일 나요. 보통 고양이는 조금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강아지 같은 경우는 팔이나 다리를 이제 앞다리나 뒷다리를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놓쳐가지고 얘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경우도 있고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문을 여닫을 때 절대 동물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케이지를 여는 순간 뛰는 틈이 생기지 않고 몸으로 받도록 한다. 그래서 케이지를 열면서 몸으로 살짝 딱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동물이 나가려는 애는 이렇게 끙끙끙 하면서 자꾸 막 뛰려고 하죠. 그러면 살짝 열어서 몸으로 이제 받아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마취해서 깨거나 깬 지 얼마 안 됐거나 간질인 애들은 스티로폼 등 푹신한 것들을 주위에 두른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쇠철창으로 돼 있죠. 이런 것 다 마찬가지예요. 마취해서 깬 애들은 엄청 비틀거립니다. 부딪혀갖고 뇌가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폭신폭신한 방석 같은 거를 두르게 되고, 특히나 간질 있는 애들은 더 그래요. 특히나 뭐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는 애들, 간질 있는 애들 있거든요. 뇌에 문제가 있어서. 간질 있는 애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마찬가지로 간질 있으면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康康康康 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수술 전후 입원 환자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반 입원 환자 체크리스트랑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많은 처치 투약 관리 때문에 수술 후에는 중환자에 준하여 관리를 한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는 입원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수술 후에는 항상 중환자에 준해서 관리를 합니다. 왜냐면은 수술이라는 거는 뭐죠? 째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마취를 했다가 깼기 때문에 상태도 안 좋을 뿐더러 출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수분의 손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동물은 금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뭐 수술해가지고 뭐 안에 걸 뭐 이제 떼어냈다든지 뭐 그러면서 부종 같은 게 생기거나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수술이든지 수술이 끝나고 난 후에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반드시 중환자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자, 수술도 끝났고 마취도 잘 깼으니까 너는 그냥 좀 쉬다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정도는 중환자에 준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우리가 수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아중성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개복을 하고 들어가니까 얘가 마취를 한번 했고 탈수도 있었고 출혈도 있었고 충분히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중성화 수술이라고 할지라도 중환자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인 입원 환자랑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관심을 좀 많이 주면서 어떤 것들을 관찰하냐,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정신 상태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상태는 얘가 반응이 있는지,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약자로 뭐 quiet, alert, 뭐 responsiv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QAR, 뭐 BAR 이런 식으로 약자로 쓰기도 합니다. 정신 상태 같은 것도 멘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멘테이션이 정신 상태가 반응성도 있고 정상이다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디프레스드 돼갖고 디프레스라고 해갖고 좀 축 처져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코마도 있습니다. 코마는 완전히 아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코마인 애들도 있고, 기력 같은 것들이 있는지, 통증이 있는지 그런 여부 같은 거 확인해야 되죠. 강아지는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아프냐고 물어보면 되지만 강아지는 그렇지 않죠. 자꾸 핥으려고 한다든지 보통 낑낑대는 소리를 내죠. 그래서 이제
아니면 헐떡헐떡 된다든지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통증을 판단을 하고 수의사가 그걸 보고 얘 아픈가 보다 하면은 뭘 하죠? 진통제를 놔주는 거죠. 수술하고 나서 보통 수술하고 나서는 진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째고 붙인 과정이었으니까 진통제를 놔주기는 하는데 그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은 조금 더 센 진통제를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재봤죠? 동물병원에서 실습하면서 TPR이라 그러죠. 템퍼레처. 그 다음 이거는 뭐 이제 PR, RR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펄스 레이트, 레스피레토리 레이트 뭐 이렇게 해갖고 TPR이라는 약자로 쓰죠. 체온, 호흡, 심박 요 세 개는 우리가 바이탈이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이탈도 체크를 하고 체온이 떨어졌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저체온증으로 호흡이 이상하다. 호흡이 이상하면 그건 진짜 문제예요. 빨리 산소 케이지에 넣어야 되죠. 심박이 이상하게 뛴다. 그래서 응급실로 데리고 가야죠. 그 다음에 수액량, 막힘 여부, 꼬임 여부. 수액이 적게 들어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물론 수액이 적게 들어가면 좋지 않겠지만 수액이 많이 들어가면은 동물이 죽어요.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걸 우리가 과수화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동물을 체크할 때 이 수액을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고가 생기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게 수액 때문에 생겨요. 테크니션만 그러냐? 여러분들 뭐 병원에 어떤 같이 일하는 수의사나 원장한테 물어보면 수액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있었던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수액을 너무 많이 줘서 동물이 죽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액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제가 또 강조를 하겠지만 수액량 같은 거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수액이 어디 막혀 있는지 꼬여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주사, 처치, 투약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얘가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4시간마다 주사를 뭘 맞아야 되고 약을 뭘 먹어야 되고 무슨 처치라고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냉찜질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이 그 차트가 있으면은 입원 차트가 있어요. 그 체크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리고 검사도 하죠. 일단은 수술을 하게 되면은 뭐 간단한 수술일 수도 있지만 중환자 수술인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회복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갖다가 검사를 통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검사를 하는데 보통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검사도 있고 얘는 상태가 심각하다 아침 저녁으로 하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체크를 못했다든지 그런 것들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검사를 하루에 2번 해야 되는데 뭐 넘어갔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음식량이나 음수량 같은 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물 먹고 있는지, 밥 먹고 있는지, 밥을 먹고 있다면은 내가 직접 줘서 먹는지, 자기가 알아서 먹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자발식욕이라는 게 있어요. 자발식욕이라는 거는 내가 알아서 먹는 거예요. 자발식욕이 있으면은 보통은 이제 예후가 좋아요. 얘는 알아서 먹으니까. 내가 먹지도 않고 핸드피딩이라고 해서 입으로 해줘도 잘 안 먹고 억지로 입으로 넣어주는 상황인데 자발식욕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는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 배변하는지 배뇨하는지 수술에 따라 다르지만 가령 척추수술 같은 경우에는 배뇨를 반드시 해야지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발 배뇨죠. 자기가 배뇨를 그러면 그때까지는 배뇨를 자기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뭐 이제 손으로 짜준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이제 빨아들인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동물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하게 되면은 동물이 막 너무 긴장을 해요. 그죠? 그러면은 내 보호자도 없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 원래는 산책을 나가야만 소변을 보는 애야. 그러면은 얘는 계속 거기서 소변을 안 보고 버티다가 방광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배뇨라든지 배변은 조금 괜찮은 편인데 배변 상태, 배뇨 상태를 체크를 해야 돼요. 배변 같은 경우는 변을 보고 나면 얘가 설사를 했는지 정상변을 봤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피가 섞였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구토, 뭐 설사 변의 상태를 말씀을 드렸고 방금 구토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토가 있으면은 수의사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수의사가 제토제를 쓸 수 있거든요. 수의사가 이제 이런 것들 제토제를 써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수의사에게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자, 수액 처치할 때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발생되면 안 된다고요?
과수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나왔어요. 자, 과수하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수화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수화가 이제 몸에 물이 차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탈수가 됐어요. 그럼 수화를 시켜줘요. 그걸 이제 하이드레이션이라 그래요. 탈수를 디하이드레이션이라 그러고 수화를 하이드레이션이라 그러는데, 내가 탈수가 있으면은 물을 마시든지 수액을 주든지 해서 부족한 수분을 보충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내가 부족한 수분을 너무 보충을 해주게 되면 과수화라는 게 발생해요. 자, 일반적으로는 건강한 사람한테는 절대 과수화가 발생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누가 억지로 막 물을 먹이지 않는 이상은, 물을 마시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 마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과하게 물을 먹을 일이 보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수액은 어때요? 수액은 라인을 따라서, 정맥을 따라서 강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면은 나는 물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몸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액을 놓을 때는 얘의 탈수 상태에 따라서 수액을 놓는데, 사실 그 탈수 상태라는 것도 주관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스킨 같은 거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이빨 상태 CRT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뭐 한 5에서 10%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수액을 줘요. 그래서 체중의 몇 배 이런 식으로 해서 주게 되는데, 그걸 뭐 체중의 2배면 2폴드, 4배면 4폴드 뭐 이런 식으로 주게 되는데, 좀 주관적인 거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 그랬죠? 내가 이거 여기 이거 보이시죠? 요 위에 요 돌리는 게 있는데 이거 깜빡하고 열어놓고 갔어. 이런 기계가 없는 병원들도 있거든요. 열어놓고 왔어. 그럼 물이 뚝뚝뚝뚝뚝뚝뚝 들어가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수화가 생기는 거예요. 물이 막 들어가갖고, 그죠? 그래가지고 속도 조절이 잘 못했다든지, 그래서 아니면은 이 조절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그럼 이제 과수화가 되는 거죠. 자, 과수화가 되면은 빨리 알아채가지고 수액을 안 놓든지 멈추든지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뭐 다른 환자의 정신 팔려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과수화는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수화 있지 않도록 이 속도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요 라인 같은 것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호흡수입니다. 호흡수. 일반적으로 과수화가 진행이 되면은 폐까지 물이 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헐떡헐떡 거리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체크하라는 부분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TPR에서 R이 뭐예요? R이 호흡수예요. 호흡수. 호흡수를 같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수를 체크를 했을 때 얘가 헐떡헐떡 거린다는 거는 폐에 물이 차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헐떡헐떡 거리면은 우리가 가능성을 두 개로 열어놓는데, 하나는 뭐 원래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었던 애일 수도 있지만, 하나는 보통 강아지들이 흥분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과수화가 돼서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헐떡이거나 과호흡 같은 것들을 보이게 되면 반드시 수의사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특히나 내가 좀 수화를 좀 잘못한 것 같다, 좀 열어놓고 오래 있었던 것 같다, 물을 좀 많이 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뇨 여부도 체크를 해야 돼요. 수액을 계속 주는데 얘는 소변을 안 넣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넣는 만큼 배뇨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은 그 수액량을 계산할 때 넣은 거 그 온고잉 로스라 그래갖고, 그 배뇨라든지 구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로스되는 양 같은 것도 보통 체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수액에 좀 어떤 넣는 계산 같은 게 정확하게 되니까 배뇨 여부 같은 것들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진료 기록지에다 이제 기록을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병원마다 조금씩 양식이 다른데, 제가 혹시 뭐 다른 병원에서 혹시 입수할 수 있는 기록지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록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드럭스라고 써 있어요. 드럭, 루트, 프리퀀시 온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무슨 약을 썼냐? 루트가 뭐죠? 루트 혹은 라우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약을 투입하는 경로에는 굉장히 다양한 경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입으로 먹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주사 맞는 거. 자, 주사도 정맥 주사도 놓을 수 있고, 피하 주사도 놓을 수 있고, 근육 주사도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약마다 투여되는 경로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라는 건 뭐죠? 약이라는 거는
주는 시간이 있어요. 24시간에 여러분 하루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하루에 3번 먹는 약도 있죠. 약의 그런 횟수가 있는 거는 하루에 3번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8시간마다 약의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8시간마다 줘요. 12시간은 12시간마다 떨어지니까. 하루에 한 번씩 먹는 건 24시간마다 약의 그 용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이제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약을 순서에 맞지 않게 과복용해도 안 되고 약을 띄엄띄엄 먹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을 썼는지, 어떤 루트로 줬는지, 어떤 빈도로 줬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야 됩니다. 보시면 프레드니손이라는 스테로이드계를 먹였어요. P5 입으로 먹였어요. Q12 12시간마다 하루에 2번 먹였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먹이고 나서 여기다 형광펜을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동물 보건사나 테크니션이 와서 수의사가 와서 약 먹었네? 안 줘도 되겠네. 그러면은 이중 복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시간대마다 뭐 호흡수 같은 거 체크하는 거죠. 만약에 60에서 160번 사이로 심박이 너무 빨리 뛰거나 너무 느리게 뛰면은 수의사한테 알려주세요. 이런 것도 체크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뭐 monitor for tremors or seizures 이거는 그 뭐 어떤 간질이나 경련 같은 게 있는지 여부 같은 거 확인하게 되고 이 칼라 아까 목에다 하는 칼라를 했죠? 그거 하고 있나요? 네. 9시에도 하고 있었어요. 10시에도 하고 있어요. 11시에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물보건사가 체크할 때는 1시간이나 2시간 간격, 뭐 짧은 30분 간격으로 동물을 계속 봅니다. 차트에 기록을 하면서 차트 기록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뭐 아마 내과 같은 데서 오히려 이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수액은 놈, 알로, 90으로 준다. 자, 수액이 중요하다 그랬죠. 내가 수액량 같은 거 제대로 표시를 안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보시면은 수액이 지금 얼만큼 줬는지 미리미리 단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90이 들어갔는지 여기서 체크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액이 뭐 기계가 망가져서 그런 경우 물론 흔치는 않지만 뭐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지 내가 원하는 양보다 많이 들어가게 되면 과수화가 발생돼서 사망할 수 있는 거죠. 수액은 원래 주는 양보다 조금 약간 좀 불안하니까 조금 덜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쵸? 물론 얘가 심한 탈수라든지 심한 출혈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혈압이 엄청 떨어졌다든지 뭐 그때는 지금 신경 쓰지 않고 아니면 쇼크라든지 그때는 쇼크 용량으로 엄청난 수액을 확 넣는 거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유지 수액이라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뭐 좀 유지하려고 이제 좀 건강상의 목적으로 주는 수액은 약간 좀 소심하게 줘요. 왜냐면 많이 줬다가 큰일 날까봐. 수액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쇼크 같은 거 생겼을 때는 진짜 죽을 걸 각오하고 그렇게 많이 때려 넣는 거죠. 물론 이제 안전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주게 되지만 저희 정확하게 수액 용량이 잘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도 오래돼갖고 수액도 뭐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가 시간당 맥시멈으로 맞을 수 있는 양이 있어요. 체중당 뭐 이제 그런 것들 지키면서 주는 거죠. 자, 아무리 심각한 상태라도 치료 및 투약, 그래서 주사, 약물, 마사지, 그래서 어떤 수술 같은 거 끝났을 때 냉찜질이나 온찜질 같은 거 투여 시간 언제 투여했나요? 투여량은 얼마인가요?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약을 쓰는 거에 대한 모든 농도라든지 어떤 뭐 메타블렛으로 주는 건지 그런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차트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여 경로, 피하 정맥 경구, 그 다음에 뭐 아침 10시에 오전 내복약 경구 투여 있으면 체크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수액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지금 예시예요. 예시. 뭐 이런 식으로 수액 속도 10으로 변경 뭐 이런 식으로 수의사가 주문을 해놓으면은 요걸 따라서 이제 그 오더에 따라서 이제 하기도 하고 뭐 처치 뭐 카테터 여기 이제 여기 유린이라고 써 있죠. 소변 얼마 했냐, 이머시스, 토 얼마 했냐, 설사 얼마 했냐 이런 것들도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차트상에 기록하고 특이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이제 글로 쓰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발 시기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식욕이 있는가,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피딩이라서 내가 직접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먹이를 얼마큼 먹었는가. 먹이도 보면은 기호성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면은 특히 고양이
캔 하나 주면은 난리가 나죠. 추르 이런 거 이렇게 축축한 거 주면은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호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얘가 추르는 먹는데 사료는 안 먹는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죠? 사료는 안 먹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발식욕이라 그러면은 딱 먹는 건데, 얘가 추르만 먹는 경우도 있고, 추르랑 사료랑 둘 다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식욕은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추르랑 사료를 둘 다 먹는 경우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식욕의 정도를 이제 테스트할 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자발식욕이라 그래서 다 자발식욕인 게 아니고 좀 기호성이 떨어지는 음식도 잘 먹는지 같은 것들도 이제 관찰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추루도 안 먹어. 줬는데. 그래서 내가 손으로 짜가지고 입에다 해줬더니 조금 핥아 먹더라. 혀에다 발라줬더니 조금 핥아 먹더라.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이건 자발식이보다 떨어지지만 먹기는 먹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냥 고개도 완전 돌리고 완전 이렇게 막 뱉어내고 막 액액거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식욕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체크했다가 수의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음수량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음수량 보통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관리를 할 때는 그 볼에 이제 마신 거를 갖다가 메스실린더 같은 데 넣어갖고 뭐 4시간 동안 얼마 마셨냐 그런 것들 이제 보통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음수량, 배뇨량 이런 것들은 수액의 양이랑 좀 관계된 부분이라서 그런 것도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게 되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성, 기력 여부 같은 거, 그리고 배변이나 배뇨의 여부, 소변이나 대변의 상태, 소변에서 피가 나와요, 아니면은 소변을 굉장히 힘들게 봐요. 대변의 상태, 대변의 상태도 그냥 묽은 뭐 사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스코어로 돼 있어요. 스코어 1 토끼똥 같이 나오고 2 정상변, 7까지 되면 어떻게 돼요? 묽은 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갖고 양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배뇨량 같은 거 수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그랬죠. 구토하는지 설사하는지 이런 여부 같은 것들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지 청소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이지 청소할 때는 동물을 이제 꺼내야 되는데 동물이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몸으로 받친 상태에서 옆 케이지에 올려놓고, 옆 케이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잠궈야 됩니다. 절대 못 나오게. 옆 케이지에 살짝 옮겨 놓든지 아니면 다른 테크니션이 잡도록 한 후에 케이지를 청소하게 됩니다. 케이지를 청소하는 일은 아주 많죠. 왜냐하면은 동물이 자꾸 오줌을 싼다든지 똥을 싼다든지 반드시 그렇게 되니까 한번 쭉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수액줄의 길이에 좀 유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꼬이거나 끊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조금 유의를 해야 되고, 패드 밑에 구토라든지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인지 확인을 하고, 퇴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소독약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자, 퇴원 절차. 자, 여기는 지금 수술을 시작하고 나서 수술 어떤 전후의 과정, 그 다음 퇴원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막상 수술이랑 제일 중요한 수술이랑 마취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어떤 순서를 지금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제일 중요한 수술이나 마취는 또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맡겨둔 물건이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퇴원을 할 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요라든지 밥그릇 이런 거 좀 특수하게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꽤 많습니다. 장난감이라든지.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약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약 먹이는 방법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수술을 하고 나면 약을 주는 경우가 거의 100%예요. 100%. 진통제, 항생제, 그쵸? 필요에 따라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 이제 좀 줄 수도 있고, 뭐 이빨 같은 거 치료하고 나서는 그래서 약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약이 뭐 며칠분, 몇 주분인지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동물의 몸에 피나 배설물이 묻었는지 확인한다. 면회 때도 중요해요. 자,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 면회를 왔을 때나 아니면은 동물이 이제 나갈 때, 얘가 이제 케이지에서 그 패드에다가 이제 변이나 소변을 보다 보니까 몸에 묻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면은 수술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회복을 잘 시켰어도 보호자 입장에서는 오줌이 묻었다든지 그러면은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컴플레인이 꽤 많아요. 저도 뭐 받아본 적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리를, 이건 사실 수의사들이 못하는 잘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피라든지 배설물이 묻었는지, 특히 면에 잠깐 들어올 때도 그런 거 있는지, 냄새 나는지 확인을 꼭 해줘야 돼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얘네 관리 안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물병원은 제가 어디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수술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퇴원이 될 때 되면 무조건 아주 깨끗하게 씻어갖고 보낸다고 해요. 물론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그런 술부가 있는데 그 씻는 거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컴플레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때 얘가 약을 잘 먹었는지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특히나 보호자가 면회를 온다든지 퇴원하기 직전에는 반드시 몸에 배설물이라든지 냄새나는 것들이 묻었는지, 눈곱 같은 거 묻었는지, 침이나 구토물 묻었는지, 그리고 깜빡하는 경우도 있는데 엘리자베스 칼라가 보통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그럼 여기 막 구토 같은 거 묻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침이나 그런 것들 묻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고, 자, 이제 퇴원을 할 때는 다음 예약이나 검사가 보통 있죠. 일반적으로 술부가 잘 아물었는지 일주일 있다 보고, 2주 있다가 또 한 번 봅니다. 그래서 언제 또 오세요? 그래서 뭐 정형외과 수술 같은 경우는 붕대도 풀러야 되고 호치키스도 빼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려야 되죠. 그리고 뭐 녹는 실을 쓰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그냥 일반 나일론을 피부 봉합할 때 많이 써요. 그러면은 나일론 같은 거 이제 봉합사 같은 거 2주 있다 보통 제거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언제 오시라고 얘기해주고, 왔을 때 수의사가 보고 이거 술부가 좀 부었네, 약간 아직 붓기가 있네, 그러면 약을 더 처방을 하든지 하는 거죠. 수납이나 결제를 하고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